안녕하세요. 최근 구독자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례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금전 차용, 즉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조세 줘야겠다는 이자 소득, 원천 징수와 관련된 세금 신고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소 복잡하기에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며, 시청 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한국인 홍길동 씨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10억 원으로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 의무 대상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부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였는데요. 만약 홍길동 씨가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재지가 초기 과열 지구라면 따른 증빙 서류의 제출 의무까지 주어집니다. 지방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 자금을 통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빠지다 보니 팔리지도 않고 너무 난감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은행 대출도 안 되고 돈 빌릴 곳도 마땅치 않은데 말이죠. 이때 홍길동 씨가 기발하게 생각한 것이 미국에 살고 있는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보자입니다. 마침 킹달러의 영향으로 환율도 매우 좋은 상태이고요. 이때 매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외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신고이기에 외화를 차입하기 전에 신고가 되어야만 환전을 통한 은행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들 아시죠? 자세한 사항은 달장군TV 채널에 올려져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을 시청해 보시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구독자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해오셨는데요. 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 원천세 27.5%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해당 구독자님은 외화 차입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사항임을 알고 있는 등 외국한 거래법에 대해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자 원천세 27.5%가 뭐지? 하고 궁금해하실 구독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 홍길동 씨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은행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이때는 부모님께 SOS를 치죠. 이때 국세청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자금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부과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그 돈은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즉 현금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홍길동 씨에게 현금 차용을 입증하라고 하는데요.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홍길동 씨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현금 차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첫째, 금전대차 계약서, 일명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금전 차용에 따른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며 적정 이자율은 최소 연 4.6%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약 2억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겠죠. 셋째, 부모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여 27.5%를 원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앞서 구독자님 질의사항 중에 나왔던 이자 원천세 27.5%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15.4%를 부과하지만 개인 간의 금전 차용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해서 국세 25%와 지방세 2.5%를 합하여 27.5%의 높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노동의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죠. 급여는 소득이며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의 납부 의무가 주어지기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직장 근로자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직장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데요. 이는 세법에 따라 사업주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주어지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며 이를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직장 근로자의 1년간의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검토하여 세금 추징 또는 세금 환급을 해주는데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앞서 홍길동 씨의 경우도 부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27.5%를 원천징수 공제한 후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 질의사항 중에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앞서 구독자님의 경우 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고 했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지방세 포함 27.5%가 적용되는 반면에 돈을 빌려주는 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지방세 포함 22%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이자 소득 원천징수에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국가 간 조세 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적별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세 조약의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반법인 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 조세 조약의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조세 조약을 클릭하시면 우리 정부와 조세 조약을 체결한 전 세계 94개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국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조세 조약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클릭하시면 좌측에서와 같은 한글, 영문, 혼용 조약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제13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타방 체육국 국민, 즉 미국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율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가와 이자 소득에 대한 조세 조약을 살펴보면 미국 12%, 호주 15%, 중국, 일본, 캐나다 10%이며 이를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제한세율의 경우 해당 세율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천징수하라는 것이며 또한 국세인 제한세율에 더하여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등 4개국은 제한세율의 지방세 10%를 추가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는 제한세율에 지방세가 포함된 것이기에 제한세율을 국세 90%, 지방세 10%로 안분하여 세율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최종 세율은 미국 13.2%, 호주 15%, 중국, 일본, 캐나다 10%에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이에 앞서 질의하신 구독자님께서 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다면
이자 원천세를 27.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3.2%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사유율 적용은 신청에 의한 것이기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세조약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청은 좌측 그림에서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거주자용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신청서의 작성은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 적용 항목과 적용세율을 기록하며 다음 비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서 국내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주 여부, 제외공간 또는 해외법인 주재원 등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하는데 모두 아니오야만 합니다.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예로 체크되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당사자 본인이 세무서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리인 신청에 따른 준비 서류로서 신청인의 여권 사본과 대리인 위임장 그리고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로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독자님 치매 예방을 위해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한국인 홍길동 씨가 미국인 마이클 씨로부터 미화 50만 달러를 받아 우리 돈으로 6억 5천만 원을 환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전 차용 상환 조건은 2년 만기 일시불 상환이며 연 이율은 4.6%입니다. 2년 뒤 홍길동 씨가 마이클 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얼마일까요? 또한 원천 징수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계산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자 총액은 원금 50만 불을 기준하여 연이율 4.6%를 적용하면 23,000불이며 이를 2년치 단위로 계산하면 최종 이자는 46,000불이 됩니다. 이에 이자 소득 46,000불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미국과의 조세 조약을 고려하여 13.2%의 제한세율 적용 시 홍길동 씨는 6,072불을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2년 만기 시 미국인 마이클 씨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54만 6천불에서 원천 징수 금액 6,072불을 뺀 53만 9,928불을 최종 송금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과의 금전 차용 시 조세 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 원천 징수와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의 내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며 또한 조세 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산출이 국가마다 다르기에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